봅시다. 173번 보자. 173번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출제됐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쉽다라고 하냐면 이제 기억력 디귿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별로 없었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기억이 이렇게 주어졌어. 기억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은 드냐면 얘를 적분할 때 어떤 형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잖아. 그래요? 근데 이 밑에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얘에서 이 G'이 1-x가 들어갔고 1-x가 들어갔고 1-x가 들어갔고 1-x가 들어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x 대신에 1-x를 넣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y는 fx가 있어요. x 대신 1-x를 넣었어. 이거 뭐야? x는 2분의 1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여기 이거는 바로 알아야 돼. x는 2분의 1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2a-x를 대입하면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에 대해 대칭인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만 붙여준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1-x g의 x 마이너스 g 프라임 1-x fx dx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k가 얘가 이제 k였잖아. 그래요? 이 값이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왜? 0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버렸어. 그러면 어차피 밑넓이는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야.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만들 때 치환한다라는 개념에서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붙은 게 이 밑에 식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k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거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봐봐. 지금 요거 얘가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얘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얘잖냐. 그래요? 이 형태가 돼. 그리고 얘를 봤더니 얘 미분하면 얘고 얘 미분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런가?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이게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안에 있는 거 요 미분하면 g의 1-x 미분하면 마이너스 g 프라임 1-x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의 형태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봤더니 얘가 이제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밑에서 써보자.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써봤더니 이거랑 이거를 묶어서 써봤어. 이 두 개를. 그러면 f 1-x g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 1- 프라임 gx 플러스 f 1-x g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봤을 때도 이 형태도 지금 얘랑 얘 더해진 것을 미분하면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fx g 1-x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fx g 1-x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 얘를 미분하면 지금 위에 있는 식이 등장한단 말이다. 그래요? 이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할 때 대입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두 개를 더해서 적분해버리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해서 적분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무엇을 미분한 거냐면 fx g의 1-x 마이너스 f 1-x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호호호 중괄호지?
0, 2를 대입한 값하고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대입하면 우리가 k가 0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지금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봐. 아니냐? 맞아. 요거에 마이너스로 묶이고, 그렇지? 얘는 그대로 묶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이거 나오잖아. 미분한 거.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이 봅시다.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계산 잘못했다. 근데 맞았어. 플러스를 했는데 맞아버렸어. 나 플러스 잘못 풀었거든, 이거? 오케이? 너 이거 고쳐? 알겠지? 어차피 이제 계산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값이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큰 문제가 안 돼. 대입해서 처리해 봤더니, 이게 이제 결국 얘를 여기에 넣는다라는 거잖아. 얘가 이제 0입니다. 라는 것은 이 값 처리만 처리되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1 넣고 0 내봤더니, 여기다가 1 넣고 0 내봤더니, 1 넣고 0 넣어봐. 그러면은 얘 0 넣으면 0이지. 1 넣으면 ln이지. 근데 얘는 1 넣었을 때도 0 넣었을 때도 다 0이에요. 그래서 g가 어찌됐든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뭐가 곱해졌든 그냥 0이 돼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k값이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 알겠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거야.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 봤더니 k값이 0인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의 문제를 한번 봐보자. 이게 너희가 이 적분식 중에 가장 어렵다라는 적분식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이 식 지금 써져 있는 거 있잖냐? 이 식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적분식 중에 가장 어려운 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풀려. 적분을 직접 대입해봐도 봐봐, 미분되어 있는 게 곱해져 있지 않지? 봐봐, 이걸 여기다 넣을 거야. 미분되어 있는 게 곱해져 있지 않아. 그렇냐? 그러면 이러한 적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이런 함수야. y는 1 플러스 2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을 적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가? 미분된 게 위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코사인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적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찾아줘야 돼.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까라는 것을 너희들이 찾아줘야 되는데, 봐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힌트예요. 얘를 넣어봤더니 너희들이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건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값을 넣어봐. 넣어보면 그냥 1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파이 마이너스면 이거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튀어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 형태만 그냥 써볼게. 써봤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건데, 분모분자의 코사인 x, 2의 코사인 x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 그러면 얘랑 더했더니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등장했어. 이 식이 등장했잖아. 그러면은 이 식이 등장했으면 이 fx라는 함수가 설명이 끝나 있는 거예요. 이 fx는 뭐에 대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값의 한 가운데 값,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를 기준점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값을 비교해 봤는데, 그 값의 한 가운데 값, 2로 나눴더니 한 가운데 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분의 파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적분이 가능해져요. 0부터 1까지를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을 깊게 감고 있다고? 0부터 8까지 그거 적분하면 뭐가 돼? 네. 대칭이야. 0부터 8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요? 0 아니 파이 2분의 파이? 응, 2분의 파이. 오케이?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합니다라는 것은 정확히 대칭인 선. 함수의 값이 2분의 1이잖아.
밑변의 길이가 파이잖아.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적분식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적분식 중에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얘예요. 얘. 얘는 이 식이 안 보이면 못 풀어요. 대칭성이 보이지 않으면 적분이 안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청에서 한번 출제된 적은 있더라라는 건데 선생님 나올 것 같지는 않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문제로 가봅시다. 이 문제로 가보자. 이제 밑으로 좀 빼내서 풀게요. 이 문제부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hx라는 함수를 하나 잡아줄 건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는 함수예요. 오케이? 이런 함수야. 근데, 여기에 어떤 함수가 합성이 됐냐면, fhg라고 합시다. gx라는 함수를 sin x라고 놓는다면 이 두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지만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합성이 되어 있을 때 극대값은 어느 순간에 극대값을 가질까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28번 문제잖아. 28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합성시켰을 때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어떤 상태에서 가질까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걸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미안해요. 안 되겠다. 올릴게. 1등 올릴게. 끄면 잘 거잖아. 멋있다.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이제 이 값은 사실 이거를 대입해서 구할 거긴 한데, 일단은 대칭해서 그려 볼게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줄 거거든?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줄게요. 이렇게 줄게. 그리고 사인 함수를 이렇게 줄게요. 좀 더 크게 해줍시다. 그냥 이렇게 크게 줄 거야. 그러면 이 함수에서 극대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극대값은 여기에서의 극대값, 여기에서의 극대값, 여기에서 극소값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의 값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지금 어떤 점을 지나치냐면 이 극소값을 지나쳐. 그럼 이 지점에서 극소값을 그대로 가져요. 오케이? 극소값을 그대로 가져.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옆에다가 이제 한번 그려봐보면 얘가 이제 알파1이라고 잡읍시다. 알파1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 하다가 0에서 감소를 하다가 다시 뭐 하는 이쪽 이제 넘어가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점? 이 극대가 되는 지점을 만났어. 그러면 이 극대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얘를 알파2라고 할게요. 알파2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때의 값 있잖냐? 이때의 값이 또 알파3를 지나친단 말이다. 그러면은 알파3에 대해서는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극대값은 여기에서 생기네. 이 값에서 생긴 거 보여요? 그래요? 극대가 여기 생긴 거 보이지? 여기에서 극대가 생기겠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극대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갔어. 넘어가면 지금 이 지점이 극대가 되는 이 지점 있잖냐? 이 지점을 지나치면 그대로 극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의 값을 알파3라고 합시다. 알파3라고 하면은 극대의 값을 이 값이 그대로 올라갈 거거든. 이 값하고 정확히 대칭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요? 얘가 이제 알파3에 대해서 극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뭐예요? 다시 또 내려가. 이쪽으로 가면 다시 또 내려가요. 내려올 거고, 이 값하고 대칭인 값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너희들이 이렇게 그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극대극소를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점이 생기면 극대가 생깁니다. 라는 거였지? 그렇지? 이번 그 평가원 문제가 이거였잖냐? 로그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을 판정할 때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형태. 이 형태가 있으면 여기에서 뭘 갖는 거야? 극소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런 형태가 생기면 얘가 이제 x의 값이 이렇게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생기면 여기서는 뭐가 생깁니다? 극대가 생깁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앞부분에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건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연습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먼저 구해줘야냐면 이 hx에 대한 함수를 구해줄 수 있어. hx라는 함수는 여기서 이제 나오잖냐? 여기서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루트 2분의 1을 대입한 거지?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을 대입했더니 b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계산을 해놨으니까 a가 뭐예요? 16. 오케이. 아, 이건 또 gx라 해놨네. 그냥 하자.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은 끝났어요. fx에 대한 함수는 해석은 끝났어. 이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케이? 이것까지 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봅시다. 만족시킨다. fx의 그래프하고 이거 갖고 y는 t가 만나는 점에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t가 됐을 때 t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만나는 값을 순서대로 x1, x2, x3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cn을 인테그랄 3루트 2 여기 있네. 이 값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값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어. 무엇을 판단해 볼 거냐면 이게 범위가 1부터 14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무엇을 계산해 보면 극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에서 대응되는 거니까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 다 구해지거든. 여기에서 이제 2루트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EX로 묶어주면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개형이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게 대응되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극대값을 조사해 봤더니 이때의 값이 있잖냐. 그러니까 1이 되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그때의 값. 1이 대입했을 때 그때의 값이 14예요. 이게 14. 그러니까 이 극대값이 14라는 사실을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값 있잖냐. 이 지금 튀어 올라오는 부분. 이 값이 어떤 값일까라는 조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 본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의 값.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극소가 되는 이 지점을 체크해 봐도 충분하잖냐? 이 점을 계산해 봤어요.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철저하게 비율관계로 계산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2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극대극소의 차이는 루트 3분의 1이거든? 이거의 2배. 루트 3분의 2를 곱한 거야. 루트 3분의 2를 곱했더니 극대극소의 차이가 나오는데
얘가 루트 3, 루트 6분의 1이 됐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극대극소의 차이가 나오지 않냐. 이놈의 차이를 구해봤더니 2분의 1에 이거의 세제곱이거든. 2분의 뭐예요? 16에 최고점 계수가 16이죠? 16에 이거의 세제곱이거든. 앞에 놔두고 가. 그러면 얘를 계산해봤더니 뭐가 되면 루트 6분의 2의 세제곱이야. 얘가 1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차이가 이게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절반도 당연히 1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게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t의 값은 이 뾰족 올라온 점보다는 무조건 위쪽에 있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점 x1, x2, x3, x4 이렇게 쭉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 앞에 있는 안에 있는 함수가 f 프라임 xn 분의 1. 그러니까 xn에서의 이때의 기울기거든. 그래요? 이때의 기울기. 얘가 기울기 역수야. 이 기울기의 역수예요. 이거를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값은 이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t를 적분한 값이 나오고 얘는 상수로서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값만 알면 돼요. 이 값만. 이거를 주구장창 101개나 더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근데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여기 t에서 만나면 이게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다. 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얘가 극대값을 갖다 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이 사인 그래프가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립시다. 앞에다 극대값을 가지고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합성이 되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x는 2분의 파이의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안에 있는 함수가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이 대응되는 이 함수도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값이랑 이때의 값이 같아. 부호만 반대고.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애초부터 이때의 값이랑 이때의 값이 부호가 정확히 반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얘랑 여기까지 가지고 대칭성을 갖잖아. 사인 함수가.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의 부호만 정확히 반대의 부호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야. 101개나 있는데 다 계산할 필요 없이 2부터 101까지는 그냥 0이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거예요. C1, C2 이렇게 더해도 0이 되고 C2, C3를 더해도 0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두 개씩 쑥 묶었더니 싸그리 0이 되고 결국 이거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것은 C1의 값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고자 하는 것은 C1의 값만 구해주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3루트 2분의 5루트 3 f 프라임 x의 n제곱 분의 t d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값만 계산할 거예요. 오케이? 이 값만 계산할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을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조금 귀찮은 사실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게 이제 t잖아. t예요. 그러니까 이 t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라는 거니까 이 t에 대응하는 이 값에서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이 값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냥 이제 알파로 그냥 놓을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f 알파를 대입했더니 t가 되는 건데 이 알파는 f의 인버스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t가 변수로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 알파는
F 인버스 T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거 지금 문자 너무 많이 썼지. H, G, K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KT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면 FKT는 0이 되겠습니다. 이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이제 얘는 계산을 해봤더니 F 프라임 K 프라임 T KT K 프라임 T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식을 가지고 얘를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정리할 거야. 이 과정은 이제 계산이 조금 어렵거든? 정리를 해봤더니, 인테그랄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얘는 그대로 정리가 되는데, t는 그대로 놔둘게요. 이 f 프라임 xn 이라는 게 뭘로 바뀔 거냐면, 대응되는 함수가 k잖아. 대응되는 함수의 프라임 t로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려운 거야. 이 형태를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보이잖아. 역함수야. K는 역함수야. F의 인버스가 K거든. 그래요? F 인버스가 K야. 그지? 그럼 F 인버스가 K니까 이제 우리는 K에 대한 함수를 모르니까 결국 F에 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걸로 바꿔주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 과정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처리해 봤더니 봐봐. 이 F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가 여기 있잖냐? 이거 지금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냐면 지금 나머지는 싹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는데 이 함수는 이 1에서 t까지의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범위에 대해서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에 대한 것으로 나름대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겠다고? 이제 fx로 바꿔줄 거야. k를 fx로 바꿔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게 이용이 될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 얘들이 이 문제를 풀고 왔을 때 가장 좋았다. 이 문제를 풀어온 애가 내가 이제 재작년에 가르치는데 두 명이가 풀어왔거든? 요거 보고 찾았대, 요거 보고. 요 값이 등장해 있었어. 애초부터.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엇을? t를 fx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t를 fx로 넣는 순간 시환을 할 건데 인테그랄 t가 3루트 2일 때 x는 뭐였어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라는 게 있었네. 4분의 파이부터. t가 5루트 3일 때는 뭐예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3분의 파이까지. 이게 fx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 대신에 이것을 바꿔줄 건데 k 프라임 fx. 오케이? 얘가 무엇으로 바뀌냐라는 거고 이게 k 프라임 fx, k 프라임 fx. dt는 어떻게 구해요? 이 양변을 미분했더니 dt는 f 프라임 x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f 프라임 x 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뭐가 돼요? 이 값은? 이 값은 이제 뭐가 돼? 이 값은? 지금 봐봐. 얘는 어디선가 보여. k 프라임 fx, f 프라임 x거든? 무엇을 미분한 거냐면 이거 미분한 거예요. k fx를 미분한 거야.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면 얘가 x가 될 거고 양변을 미분해 봤더니 k 프라임 fx,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식이 아름답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이거 평가원에 출제된 거거든? 좀 교육청스럽지 않냐? 근데 평가원에 출제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러한 함수 있잖냐? 이러한 함수를
역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원래 함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과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 x의 값을, 이 ta라는 값을 fx로 바꿔가지고 치환했잖냐? 그래요? 이렇게 치환 적분한 것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은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fx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래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170번) 보자. 어, 170번도 이거는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 보는 게 첫 번째였어요. 오케이? 170번은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 보는 게 첫 번째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fx가 합성이 됐어. 그렇지? 어떤 함수에 합성이 됐냐면 hx라는 함수를 잡을게요. hx는 2의 ax 플러스 b의 x, 이 함수에 합성을 시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을 시켰더니 0부터 12까지 범위에서 합성을 시켰더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지는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 m개 있대요. 오케이? m개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여기서 이제 홀수에 대해서는 이 n이 그대로 나와. 오케이? 근데 짝수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함수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들을 고민해 볼 건데, 어떤 그래프를 고민할 거냐면 얘랑 얘를 지금 더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양수가 되고 bx면 양수가 되고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두 그래프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런 가정을 놓고 그래프를 내가 여러 개를 그려봤어요. 여러 개를 그려봤는데 어떤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런 형태가 필요해. 이런 형태가 0이 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거든. 이 두 그래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0이 되는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봐보자. 이 fx 2의 x제곱이랑 b의 fx라는 그래프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형태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뺐을 때 같아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했냐면 마이너스 bfx에 대한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생겨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만나는 형태가 생겨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마이너스 bx에 대한 형태를 생각한 거야. 이 형태를 생각을 했더니 어떤 형태가 생겨요? 만나는 형태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있어야 뺐을 때 0이 되는 값이 생기지 않냐? 두 함수를 뺐을 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함수만 생각해 봐도 뺐을 때 어떤 그래프가 생길 거냐면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도 되는 거냐면 얘랑 직선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두 개가 함수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부호가 정확히 반대인 지점.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더해지면
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그래프 이거 제대로 그렸냐? 이거 잘못 푼 것 같은데? 내 멋대로 풀어보는 것 같아. 오, 이거 내 멋대로 풀어버린 것 같거든? 봅시다. 이거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그래프 말고도 어떤 그래프도 있냐면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오, 내가 조금 잘못 푼 것 같아요. 이 두 그래프가 더해진다 하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만나는 점은 어차피 이 점은 똑같아.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왜?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를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오, 이게 첫 번째야? 오케이. 내가 이거 그래프를 잘못 그렸거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홀수래. 지금 이 녹색 그래프로 그려졌잖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합성을 시킬 거냐면 사인 그래프를 합성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니면 이 녹색 그래프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합성시키겠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합성시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합성을 시켜보자. 지우고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양수인 형태에서 해봤는데 양수인 형태에서 해봤어요. 그래프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래프가 아까 치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 이러한 그래프. 이제 밑에 점근선이 있으면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을 그릴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값을 그냥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커져갔다가 다시 이 점을 지나치면서 감소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되는데 주기가 4예요.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이 1이야. 그러면 여기 1에서 어떤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극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주어졌지.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도 상관없냐면 이 두 번째 그린 이 그래프를 그려봐도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음수가 될 때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음수가 될 때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직선에 좋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어떤 그래프가 b가 이제 양수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냐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얘도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 지점에서 녹색에 이제 대응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걸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홀수일 때 n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잖아. 사인 그래프 이 홀수일 때 극대가 나오던가 아니면 극소가 나와야 합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극대가 일단 나왔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발생하면 안 되냐면 극대나 극소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극대나 극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안 생기지 않냐 일단은.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여기서도 그 전에 극대랑 극소가 생기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가 짝수일 때가 이 함수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짝수일 때 그때 함수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으로 만나는 지점 있잖아.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아니면 극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으로 만나는 이 지점이잖아. 여기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사실도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3에서 이 마이너스 3 있잖냐? 이 3. 홀수가 되는 3에서 극대나 극소를 또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맞아. 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얘도 이 지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맞아. 근데 이 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돼요, 안 돼요? 여기서 0이 되는 지점에서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되는 형태는 결국 여기에서 뭐가 되는 형태? 극소가 되는 형태를 찾아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목표였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얘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그린 것 같거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건데 부호를 하나 잘못 봤나 봐. 답은 맞나? 봐보자. 뭐 어쩔 수 없지. 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이제 4가 되나? 1, 2, 3이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것은 적어도 2하고 3으로 넘어가는 순간 있잖아. 2하고 3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다? 0이 되는 극소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어떤 점을 주든 간에 상관없는데 0이 되는 극소의 값을 갖게끔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 어떤 지점이든 이렇게 0이 되는 극소의 값을 갖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다라고 이제 그래프가 혹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으면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갖는 거 맞고 여기를 지나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그래요? 극소를 갖는 게 맞고 다시 이 점에서 뭐가 되겠습니다? 극대를 갖습니다. 라는 게 맞잖냐. 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값을 알 수 있냐면 이때의 값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파라고 놓을까? 오케이? 알파라고 놓읍시다. 알파라고 놓는다면 여기에서 이 함수가 2의 A알파 플러스 B알파는 무엇이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 두 번째, 접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A의 2의 알파 플러스 B는 무엇이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사실도 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대입해서 정리를 했는데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얘가 이제 B알파 마이너스 B알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B알파 플러스 B는 0이에요. 오케이? B는 0인데 얘가 이제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A 알파의 값이 1이 됩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었어. 오케이? 이 값을 구해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고 그때의 합이 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이제 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대랑 여기서 서로 다른 극대의 값은 어떤 값을 가질까라는 건데 그래프를 봤더니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갖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니까 1을 대입해 봤더니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2에 A 플러스 B가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는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거든. 얘가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얘가 2의 3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그래요? 얘가 이거래. 그럼 A 값이 되는 거는 뭐하고 뭐예요? 3이랑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악하기를 A는 3이랑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되는 알파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이게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에 대응되는 알파의 값은 3분의 1이고, 이거에 대응되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이것을 대응시켰을 때, 그때의 b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 대입하든 상관없어.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다 상관없잖아. 그래요?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했더니, 알파 베타가 1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1 알파는 0이 돼요. 오호, 잠깐. 3분의 1 b는 0이 돼요. 그렇지? 여기서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3분의 1 b는 0이 돼. b는 뭐가 돼요? 3,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 왜 두 개 똑같냐? 다르지? 마이너스 3이랑 3,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다시 또 그려볼게. 오케이? 얘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그려봐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2에 3이고 3x 플러스 3분의 1 x잖냐? 그래요? 이 그래프랑 그렇지? a가 3, b가 이거 마이너스 3, 2x 오케이? 이 그래프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y는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2x 오케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데 특별한 조건이 있나? 마이너스 x니까 y축의 대칭인 것 뿐이네. 그렇지? y축의 대칭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는 뭐가 돼요? 이 그래프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3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더해졌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이 두 개가 더해졌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어디 생기냐면 이쪽에 생겨. 그렇지? 두 개 더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이 이쪽에 생겨버리지 않냐? 그래서 이건 안 돼.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 부분이.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더해줬더니 0이 되는 이 알파의 값이 어디에 생기냐면 음수 파트 생기네. 잠깐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네. 둘 다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거든? 봐봐. 여기서 이제 나 지금 하나로만 풀었는데 나는 양수다 음수다 라는 조건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로만 풀었어요. 근데 이 조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 조건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왜? 두 개 다 이제 대칭이니까 그래프를 생각해봐. 대칭인 알파의 값에 이것을 대입하든 문제가 발생하네. 양수에서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일 때 극대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때 함수의 값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 양수 파트에서 0이 되는 파트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수 파트에서 0이 되는 파트가 생겨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지?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는 뭐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적분만 하면 돼요. 오케이? 적분하는 데 있어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어. 뭐냐면 봐보자. 여기다가 그대로 넣을 거야. m이라는 값은 총 몇 개의 극대국소가 생겨요? 이 주기 한 번에 몇 번이 생겼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지. 그러면 총 몇 번 있으니까 12까지 이게 4인데 12까지 3번 있으니까 총 12번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m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12파이에 인테그랄 알파 3부터 알파 4까지. 그러니까 알파 3은 뭐냐면 몰라. 알파 3은 이건지 알아요. 3이에요. 오케이? 알파 3은 3이야. 알파 3은 3이에요. 이게 3이야. 근데 알파 4는 몰라. 알파 4는 몰라요. 그렇지? 근데 무엇은 아냐면 사인 알파 4는 알아. 그때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만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 4는 계산을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를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 gx는 원래 함수를 이제 끌어오면 되지. fx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fx 플러스 3,2의 fx. 근데 뒤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f'x가 곱해져 있어요.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잖냐? 그럼 정확히 말하면 파이분의 2. 그러니까 f'x가 뭐냐면 sin x를 미분하는 거니까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f'x를 맞춰주기 위해서 파이분의 2에 f'x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분은 가능해지지.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푼 게 얼떨결에 맞은 것 같거든 지금. 답이 나왔어. 얼떨결에 맞은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풀었다는 거 있잖냐. 이렇게 푸는 게 맞는 풀이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극대의 극소가 맨 처음에 여기서 극대가 나오고 이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홀수는 홀수에서 그때의 극소값을 갖고 짝수는 짝수에서 그때의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형태가 가져야 됩니다. 라고 했잖냐. 오케이? 이 형태를 너희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할 수 있겠지? 이 적분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대입하는 값이 얘는 그냥 대입하면 돼. 얘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무엇으로 해도 되냐면 치환적분하면 되잖아. fx를 t로 치환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2파이는 그대로 있고 3대입하면 사인의 3대입하면 뭐예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4파이 알파 4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2에 마이너스 3x 3t 플러스 3et 파이분의 2 dt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적분은 너희들이 치환적분해서 처리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알파 4를 구할 수 없지만 이 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한번 정리해보고 정리해봐.